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증강현실 영어로는 어그리먼티드 리얼리티, 우리는 AR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아마 AR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켓몬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1단원 증강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의 한 분야입니다. 보통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증강현실의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죠. 1997년 로널드 아즈마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증강현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과 가상의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 정보를 올리는 것이니 맞는 말 같아요. 두 번째, 실시간 상호작용이며 세 번째는 3차원 공간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도 OX 퀴즈 타임. 문제 갑니다. 증강현실이란 가상환경에서 실제 사물을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사물을 보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정답을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답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증강현실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증강현실이란 단어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 작가는 더 마스터키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했다는 가설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그래도 실제 구현과 사용이 아니라 동화책 속의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증강현실이란 단어는 누가 처음 썼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증강현실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인물은 톰 코델이라고 합니다. 우측 이미지를 보면 증강현실의 시초라고 불리는 톰 코델의 장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반 서덜랜드가 개발한 HMD가 있어 완벽한 시초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증강현실은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현되는 걸까요? 먼저 증강현실 초창기에는 마커라는 기술을 가장 흔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커란 지정해둔 특정 표시를 증강현실 앱이 인식하도록 제작하여 정해진 반응을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요즘은 증강현실 관련 아동용 도서나 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아직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SLAM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소개해주신 걸 확인해보면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한 기술이고 이를 활용하여 전방의 환경을 인식하여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주로 사물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 사용된다고 하고 해당 방법은 마케팅이나 가구 배치 등에 활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증강현실 구현 기술은 바로 GPS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GPS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서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왕법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 방법을 활용한 증강현실 콘텐츠로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특정 위치에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네요. 저도 한때 포켓몬고를 한다고 온 동네와 시내를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으로 다시 OX 퀴즈 타임. 문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정보가 나타나도록 마커 기술을 활용한다.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면 O,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은 GPS를 이용한 것이죠. 1.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곧바로 이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증강현실의 활용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증강현실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3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로 바로 게임입니다. 증강현실의 대표 게임은 아까 설명드렸던 포켓몬고라고 할 수 있죠. 포켓몬고는 출시 2년 만에 매출액이 2조 8천억을 돌파했다고 하고 3년이 조금 안 된 시간에 3조 5천억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졌는데도 글로벌 게임 콘텐츠 매출에서 순위권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게임과 교육이 융합된 콘텐츠로서 아동용 증강현실 도서도 등장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미술관, 공연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올월드라는 앱을 이용해 자유롭게 집에서도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가 하면 제프 콘스와 스냅챗이 서로 협업을 통하여 아트 올어라운드 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당신 주변에 있는 예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등 기업인 사과회사도 AR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랙티브 산책, 전 세계 모든 애플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AR 설치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증강현실 아트 세션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출처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게시글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스템 개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찾기에 도움을 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하면 공장에서 특정 기계 사용법, 정비법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콘텐츠도 있으며 정보 공유가 어려운 넓은 공간에서 증강현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여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우리 센터에도 현재 증강현실 콘텐츠가 있지만 현재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센터 시설을 안내하는 증강현실 내비 기능과 각 콘텐츠 실별로 증강현실 게임 정보 전달 등이 가능한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 활용 분야 3가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요? 증강현실을 도입한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증강현실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마케팅을 설명하기 전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8년에는 1370만 대의 가상현실 기기와 증강현실 기기가 출하했으며 연평균 56.1%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812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네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사과사의 CEO인 팀 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을 위협하는 거대한 규모의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증강현실이 스마트폰 너머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핵심 기술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땡사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또한 증강현실의 열의를 보이고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자를 위한 AR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증강현실을 이용한 마케팅 첫 번째는 이케땡사의 플레이스 앱은 사과사의 아이폰을 사용해서 가구 배치가 다양한 장소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시각화해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실제 제품 스케일과 98%의 정확성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미래 고객의 소비 습관과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더 웨더 채널 맥스 리얼리티입니다. 맥스 리얼리티는 날씨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기술 서비스인데요. 천둥, 번개, 장마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스튜디오의 가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스튜디오 자체를 가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네요. 마지막은 국내 기업인 현대사의 제네시스 증강현실 가이드입니다. 360도로 카메라를 회전하여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엔진룸도 볼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는데요. 이처럼 증강현실을 이용한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광고 시장에 큰 바람을 불어올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제조업 분야 역시 VR과 AR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설계, 제조 환경, 구매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VR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데요. VR과 AR은 산업에서 활용 사례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환자 간병인에 대한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운동장애 환자의 보조기기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수술 시 보조하는 기기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여행, 관광 분야인데요. 일례로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은 엔터테인먼트 18%, 내비게이션 15%, 여행이 12%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67%의 애플리케이션이 증강현실로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술은 다른 산업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는데요. GPS 기반으로 하는 위치인식 기능과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포켓몬고가 있을 것이고, 기기로는 아마 구글 글래스와 같은 안경 형태의 제품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안경을 쓰고 길거리에 가면 가게에서 진행하는 행사, 할인에 대한 정보, 길 가는 사람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가지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으며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좋은 기술이고 좋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작할 때도 언급드렸지만 증강현실 분야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시장 규모도 매년 약 2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다가올 미래에 증강현실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각 페이지별로 출처를 첨부하였으니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도 증강현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색채감을 기를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수학 수업에서는 입체 도형학습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리교과에서는 등고선이나 위성 영상 등 3차원의 GIS 자료를 증강현실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입체적인 지형 관찰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및 이해도,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역사 수업에서는 다양한 문화재를 증강현실 콘텐츠로 만들어 학습자에게 보다 현실감 있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업은 바로 과학 수업인데요. 지구의 내부 구조나 행성의 모습, 움직임 등 실제로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서 활용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 수업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는 한국교원대학교 신대용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증강현실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